강좌가 사실은 이제 정확한 타겟은 광학 기사가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 산업인력공단에서 하는 그래서 요 분야의 광이나 광공학 쪽을 전공한 사람들이 그 기초 소양이 얼마만큼 쌓였는지 그거를 1년에 한 번 8월에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원래 주 목적은 광학기사 시험을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하는 본 전공 한 4년차 정도 되는 사람, 학부 4년차 학생의 수준에 맞춰서 강좌를 개설한 것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분야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도 그 덕분에 내용이 좀 쉽게 우리가 끌어갑니다. 끌어가기 때문에 이 분야에 처음으로 발을 담그시는 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거 샘플입니다. 시험 이제 8월에 시험 보는 그 광학기사 시험 문제인데 전부 이렇게 하나 사지선 다형으로 이렇게 시험을 봅니다. 사지선 다형으로 시험을 보는데 요 교과 내용은 여러분들이 저기 아마 여기 책을 이제 어저께 그 하나씩 받으셨을 거예요. 요게 말 그대로 저 교과 시험 보는 거하고 100% 일치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시험 교과목은 4개인데 파동광학, 기하광학, 파동광학, 레이저광학, 그리고 4번째가 광학기기론입니다. 그래서 광학기기론하고 기하광학은 요 책 앞에 있는 거 있죠? 기하광학이란 책, 그 한 권에 절반씩을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동광학은 요 한 권, 그 다음 레이저광학이 요거 한 권. 그래서 3권의 교과서를 마스터를 하시면은 시험을 충분히 치를 수 있도록 잘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뭐 내용의 수준은 뭐 다른 거는 볼 필요 없습니다. 요 3권의 책만 딱 마스터를 하면은 평균 60을 딱 넘게 돼 있어요. 평균 60을. 여러분들 여기 기사 자격증 가시는 분들 꽤 있으실 겁니다. 국가공인기술 자격증이 아마 대부분이 다 시험이 평균 60, 과락 4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과목에 걸쳐서 40점 과목당 40점을 넘어야 되고 그다음 평균 60점만 넘으면 되는데 제가 한 10년간 테스트한 결과 요 3권을 마스터를 하면은 3권의 내용만 100% 이해를 하면은 70점이 나와요. 70점. 그래서 100% 이해를 못하고 외우지를 못하고 놓치는 경우도 있겠구나. 그래서 한 10점 정도 깎아서 60점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합격하는 학생들의 그 평균 점수도 뭐 그거 제가 예측한 거에 대해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60, 한 2점, 3점에서 합격을 해요. 떨어지는 학생은 한 58점, 59점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럼 시험 공부를 얼마큼 했느냐? 시험 공부는 대략 짧은 학생이 한 6개월. 짧은 학생이 6개월. 그러니까 3권의 책을 다 읽고 암기하고 그래서 이제 와서 시험 보는 때까지 짧은 학생 6개월. 이제 좀 긴 학생은 한 1년 반. 그러니까 뭐 학생들마다 그 집중도가 틀리고 준비한 과정이 틀리니까 평균적으로 한 1년에 걸쳐서 3권의 책을 마스터를 하면은 시험을 봐서 성실하게 준비를 한 사람은 다 붙더라.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이제 사지선 다형으로 나오는데 이게 그 문제 수준이 상중하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중하. 근데 하는 문제 수준의 하는 대학교 한 1학년 수준 정도, 1학년에서 한 2학년 한 1학기 정도, 한 3학기 정도 공부한 학생들이면은 뭐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수준입니다. 그리고 중급 정도는 이 책을 마스터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중급이. 그 다음 상급은 30, 40, 30%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급은 죄송하지만 요 책을 약간 더 뛰어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 3권의 책을 보고 더하기 참고문헌을 한 권 정도는 여러분들이 더 보셔야 커버가 된다. 근데 위에 30% 안 맞춰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 틀린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 책 3권 마스터를 하고
강좌 듣고 그러면은 30 더하기 40 해가지고 70%가 나오게 돼 있어요. 수준이 원래. 근데 이제 잊어버려가지고 시험 시간에 공식이 잊어버려서 깜빡해서 깎는 것까지 생각해서 60. 그래서 60 근처에서 합격선이 형성되더라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1차 시험이고, 이제 2차 시험은 요거 합격한 사람이 2차 시험으로 넘어갑니다. 2차 시험은 문제 수준은 거의 비슷한데, 단답형 계산 및 기술, 서술형입니다. 그게 얼마냐면은, 지난번에 좀 작아졌다 그러는데 60%입니다. 60%. 제가 60%를 알고 있는데, 그리고 40%가 뭐냐면 실기입니다. 40%가 실기. 그래서 학생들이 이 시험을 볼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그 실기 때문에 가장 어려워해요. 근데 이 실기는 조만간에 이 시험 제도 자체가 이제 좀 바뀔 겁니다. 하여튼 현재로서는 고전 광공학에다가 포커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렌즈 가공과 코팅하는 거 두 가지의 실험을 하는 건데, 통상적으로 그 가공이 가능한 학교나 회사에서 다니시는 분들이 하루 정도만 가서 훈련을 받으시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도록 무지하게 쉽게 냅니다. 무지하게 쉽게 냈다는 게 거기 가면은 소위 말해서 조교들이 하나씩 붙는데, 그러니까 시험 감독관을 보조하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같이 붙는데, 거의 같이 만들어요. 같이 만들고 같이 그 테스트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공정을 하루 정도 풀로 익혀가지고 낯설지만 않아 하면은 그 변별력이 한 5점 정도밖에 안 일어납니다. 5점 정도밖에 안 일어난다는 얘기가, 아니 물론 이제 훈련 한 번도 안 받고 간 사람은 좀 불가능할 것 같고, 제가 볼 때 하루 정도 시간을 내 가지고 뭐 토요일이나 이럴 때 자기 회사 업무 빼가지고 관계없이 하루 정도만 어디 가서 훈련을 딱 받고 오면은 시험 보는데 지장이 없는데, 물론 그때 좋은 점수는 못 맞죠. 근데 좋은 점수 못 맞는데, 못 맞은 사람이 40점 만점에 34점 정도. 그 다음 제일 잘 받은 사람이 1년 내 훈련해가지고 뭐 그냥 귀신같이 하는 사람이 뭐 39점. 그래서 5점 편차밖에 안 나요. 5점 편차. 그러니까 실기에서는 5점 편차밖에 안 난다. 그럼 뭐 여러분들 계산 이제 금세 되죠. 필기에서 60점 만점에 얼마만 맞으면 되냐면, 뭐 계산 금세 됩니다. 25점에서 30점만 맞으면 돼요. 60점 만점에. 그러니까 50% 안 맞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차 시험이 서술형 그 계산이 들어가고 그런 게 있으니까, 난이도가 좀 있으니까 이거보다는 조금 더 낮춰서 한 10점 정도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10% 정도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사람들이면 1차 시험 통과한 사람은 2차 시험 다 통과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0년간 제가 살펴본 바로 1차 시험 붙고 2차 시험 떨어진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한 명도 못 봤어요. 1차 시험 붙었다 하면 2차 시험은 붙은 거로 거의 간주를 합니다. 물론 준비는 철저히 하지만은,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어저께 기하학을 배우셨다 그러니까 요즘 이게 글씨가 뭐 잘 안 보이는데, 뭐 2번 문제 같은 게 이제 이게 언제 거냐면요, 2003년도 시험 문제입니다. 지금은 시험 문제가 그 문제은행식 공개로 되기 때문에 한번 보고 딱 일주일 동안만 웹사이트에 공개가 됩니다. 공개돼서 혹시 우리 저기 뭐 수능 시험하고 비슷해요. 문제에 오류가 있는 사람들은 악유하시오 하고 그 문호를 개방해놔요. 그래서 일주일엔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문제를 빨리 다운받아가지고 하는 건데, 여기 2003년도 시험 문제입니다. 2003년 시험 문제인데, 2003년 시험 문제인데, 2번 문제 같은 경우가 뭐냐면, 초점거리가 F인 얇은 볼록 렌즈로 배율이 M인 물체를 보기 위해서는
M으로 보기 위해서는 물체거리 S를 어떻게 두면 되겠는가 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배율 M과 얇은 렌즈 결산 공식, 아마 어저께 그 배운 것 중에 그 얇은 렌즈 결산 공식, 그 물체거리하고 그 상거리 계산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배율하고 두 개만 쓰면은 훈련 한번 한 사람이면은, 그러니까 연습 문제 한번 풀고 한 사람이면은 대략 뭐 1분 안에 계산할 수 있죠. 난이도로 얘기하면 한 하급 정도 됩니다. 하에서 한 상 정도. 하하고 중 정도에서 한 중간 정도 돼요. 요 정도 레벨이. 그래서 뭐 전체 문제는 이렇게 사시선당이니까 뭐 정 모르겠으면 여러분들 뭐 찍으셔도 돼요. 이거 뭐 저기 잘못했다 그래서 뭐 감점되는 거 없습니다. 감점되는 건 없으니까 쭉 가시면 돼요. 문제당 과목당 20문제, 과목당 20문제, 4과목에서 총 80문제, 80문제가 출제되고, 한 해에 썼던 문제는 문제은행식이니까 폐기되고, 다음에 새로운 문제를 다시 그 문제은행에 내장되어 있는 문제를 갖다 꺼내서 다시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문제를 계속 출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수준을 대략 알고 있죠. 문제은행에 나오는 수준이 어느 정도 레벨에 들어간다. 근데 가능한 한 쉽게 내라고 하여튼 제가 권합니다. 누가 될지 모르지만은, 그 출제자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은 학회나 산업계에 가서 그 출제하시는 분들이 될 만한 분들한테는, 그 회사로 얘기하면은 뭐 박사급 과장 또는 부장님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주로 내고, 그다음 학교로 얘기하면 이제 교수급 하신 분들이 이제 내는데, 문제를 무지하게 쉽게 내라고 제가 권유를 하는데, 2003년까지도 약간 더 어려워요. 근데 해가 갈수록 문제가 쉬워집니다. 2005년, 6년, 7년 해가지고 이제 작년에 본 시험 문제는 제가 봤더니 상당히 쉬워요. 모르겠어요. 내가 봐서 쉬운 거니까 또 여러분들이 볼 때는 또 어떤 입장으로 또 접근할지 제가 감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요거는 제가 요걸 하나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본